2부에서는 그 스마일게이트의 유희주 연구원님이 준비해 주실 거고요. 딥러닝 기반 음성 기술과 미래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좀 발표를 해 주실 겁니다. 네, 발표해 주실 때 좀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이제 딥러닝 기반 음성 기술과 미래 방향에 대해 발표를 맡게 된 유희조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제 여러분께서 딥러닝의 음성 기술에 대해 좋은 인사이트를 얻으시는 시간이 된다면 제가 이제 좀 기쁠 것 같습니다. 금일 진행되는 내용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간단하게 음성 AI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음성 AI 기반의 기술들, 그 다음에 해당 기술들을 활용한 서비스들을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AI 기술 중 현재 트렌드가 되고 있는 혹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술들에 관해서 이제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다른 이야기들에 앞서서 여러분한테 이제 보이스 AI, 그러니까 음성 AI죠. 이제 보이스 AI가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이스 AI는 뭘까요? 사실 이제 방금 전 진행된 비전 분야하고 마찬가지로 보이스 AI도 기본적으로 인간의 능력을 모사합니다. 그리고 모사한 능력 중에서 이제 소리에 관한 것을 이제 보이스 AI라고 총칭을 합니다. 소리에 관해서 이제 인간의 기본 능력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말하고 듣는 거죠. 말하는 능력을 모사하는 보이스 AI 기술을 보통 이제 텍스트 투 스피치, 줄여서 TTS라고 합니다. 이제 텍스트를 입력을 받아서 그거를 읽는 기술이고요. 반면 듣는 능력을 모사하는 보이스 AI 기술은 스피치 투 텍스트, STT라고 합니다. 이건 정반대로 소리를 듣고 그걸 텍스트로 전환을 합니다. 물론 이제 보이스 AI가 이렇게 두 가지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인간의 소리 처리 능력 자체를 모사하는 것에 더해서 인간의 소리 처리 능력을 서포트하는 능력 또한 보이스 AI에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서는 보이스 AI의 대표적 두 기술인 TTS, STT 그리고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아보고 기술이 어떤 형태로 서비스 단계에서 응용되고 있는지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TTS에 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TTS는 텍스트 투 스피치의 준말입니다. 즉 텍스트를 음성으로 바꾸는 기술이죠. 이거는 사람으로 치면은 입을 통해 말하는 것을 모사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딥러닝이 발전되기 이전에도 TTS는 있었어요. 이제 흔히 머릿속에 떠오르는 로봇이 말하는 막 기계음 이런 것들이죠. 근데 그런 소리는 누가 들어도 뭐 사람이 말한다라는 거는 다들 생각을 안 했고 철저하게 기계가 말한다라고 인식을 했죠. 그런 TTS들에 비해서 이제 딥러닝 기반 TTS는 훨씬 사람같이 말하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딥러닝 기반 TTS는 크게 두 종류의 구조가 있습니다. 보시면 하나는 오토리그레시브라고 하는 구조로 이제 대표적인 모델은 구글이 2017년, 그러니까 아직 딥러닝 초기죠. 2017년에 공개한 타코트론 그리고 그 후속 모델들인 타코트론 시리즈입니다. 이제 오토리그레시브가 어떤 건지에 관해서 간단히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뭐 디테일하게 구조를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무슨 소리를 내야 하는지 예측을 하기 위해서 그 이전, 바로 직전의 소리 정보를 사용하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전 정보가 먼저 예측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 순서대로 음성을 산출을 합니다. 물론 이제 순서대로 산출을 해야 되니까 이 경우는 느리겠죠. 근데 그럼에도 이 모델이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이제 두 가지 큰 장점이 있어요. 하나는 높은 소리 품질.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설명드릴 구조보다 기본적으로 이 구조, 타코트론의 오토리그레시브 구조가 더 좋은 품질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텍스트하고 소리 두 가지 정보만 있으면 된다는 점이에요. 요거는 이제 다음 페이지, 다른 모델하고 비교를 하면서 얘기를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오토리그레시브 모델하고 대비되는 다른 구조가 논 오토리그레시브 구조입니다. 이제 다양한 모델이 있어요. 요 구조도. 근데 대표적인 거는 MS가 2019년에 공개하고 그 뒤에 계속 발전시킨 패스트 스피치라고 하는 모델 시리즈가 이제 요거의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논 오토리그레시브는 오토리그레시브하고 완전히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이 구조는 전체 소리를 동시에 산출합니다. 당연히 오토리그레시브처럼 순서대로 하나씩 산출하는 구조보다는 빠르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이 속도, 그리고 높이 이런 소리를 구성하는 다양한 정보를 직접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보면은 당연히 논 오토 리그레시브가 좋아 보이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이제
오토리그레시브하고 반대되는 만큼 음질 면에서 상대적으로 떨어지고요. 그리고 음성 내에서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해당 글자를 나타내는 영역인지 그런 거에 대한 정보가 따로 필요해요. 그래서 텍스트, 소리 정보, 그리고 이 소리 내에서 각각의 글자별 길이 정보를 추가로 구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하나 더 필요해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뭐 복잡한 내용들이 많은데 큰 범주에서 보시면은 두 모델의 대략적인 차이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질, 생성 속도, 뭐 세부 조절, 학습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뭐 TTS 기술에 관해서 더 디테일하게 서비스나 이런 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TTS 기술 자체가 일단 되게 다양한 곳에 활용되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어떤 기술보다도 AI 기술들, 그 웬만한 기술보다도 빈번하게 아마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업체가 이미 B2B 그리고 뭐 B2C의 상용 서비스를 실제로 하고 있고요. 그 뭐 수익을 내고 있는 곳들도 상당수 있죠. 이제 기술 성숙도가 높으니까 다른 기술 대비 안정적인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요 TTS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럼에도 혹은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제한이 있어요. 바로 기술 발전이 이제 정체가 되고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제 우측의 그래프를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타코트론 그 모델을 발표한 구글 연구팀, 여기 타코트론 팀이거든요. 아예 팀 이름도. 이 타코트론 팀의 타코트론 발표 시점부터 논문이 발표된 그 추세입니다. 얼마나 많은 논문을 발표했는지 정확히 공식적으로 공개된 게 뭐 심플하죠. 보시면은 꾸준히 점점 줄고 있어요. 발표하는 논문 양이 줄어들고 있고 이거는 이제 수치만의 이야기인데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예전에는 하나가 나오면은 되게 임팩트 있는 논문, 뭔가 기술 발전이 새로 됐다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논문이었는데 그 나중에 나오는 논문들은 점점 그런 큰 임팩트는 주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뭐 구글 쪽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TTS 기술 자체가 발전하는 게 이전만큼 그렇게 크지 않아요. 특히 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비전 쪽이라든지 혹은 뭐 NLP라든지 이런 다른 데에 비해서 기술 자체가 발전이 좀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 개선을 하려면은 속도하고 음질 퀄리티를 두 개 같이 올라가는 그런 기술이 필요한데 브레이크스루가 필요한데 모두들 뭐 아시다시피 사실 둘은 약간 상보적이죠. 그래갖고 상보적이라게 서로 이제 트레이드오프 관계이기 때문에 이 둘을 이제 동시에 만족하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게 뭐 제가 혼자 판단하는 거긴 한데 뭐 다른 전문가분들은 다른 의견을 주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전반적으로 정체 상태라는 거는 이제 확실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TTS하고 반대되는 측면, STT는 어떨지 보면은 STT는 스피치 투 텍스트의 준말로 음성을 텍스트로 바꾸는 기술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귀를 통해 듣는 것을 모사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TTS하고 마찬가지로 딥러닝이 발전하기 전에도 분명 STT 기술은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은닉마코프 모델이라는 알고리즘, HMM이라고 되어 있는데 HMM 모델을 이제 많이 활용해 왔는데 인식률은 솔직히 좀 제한적이었어요. 되게 정확하게 발음하고 똑바로 발음하고 천천히 발음해야 인식이 되는 그런 느낌이었죠. 근데 딥러닝 기반 STT는 과거에 비해서 훨씬 높은 정확도를 갖고 있습니다. STT 또한 TTS하고 동일하게 이제 다양한 모델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뭐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가장 최근에 좀 이슈가 됐던 그런 모델 하나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이게 오픈AI에서 저번 달에 발표한 모델로 위스퍼라고 하는데요. 아까 TTS에서도 간단하게 설명한 오토리그레시브 구조입니다. 즉 음성이 들어오면 순서대로 한 단어 혹은 뭐 이제 한 글자 이런 형태로 추론을 하고 그 정보를 다음 단어 추론에도 활용하는 방식이죠. 이제 이 모델이 좀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약 75개 다양한 언어를 학습을 해서 다국어 인식이 가능하다는 점이 아주 큰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음성을 던져놓고 이게 어떤 언어다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얘가 자동으로 어떤 언어다라고 추론을 한 다음에 그 언어에 맞게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능이 어떤 언어로 들어와도 그걸 영어로 번역하는, 그러니까 뭐 한국어를 집어넣었는데 그 의미가 맞는 영어로 산출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이제 오픈소스라서 저도 이제 테스트를 해봤는데 소음 환경 등에서도 인식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TTS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제한점이 있을까요? 이제 보면은
이 그래프가 현재 죄송해요. STT요. STT가 갖고 있는 제한점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프의 X축은 보시면은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의 크기고요. Y축은 오류율이에요. 그러니까 낮을수록 좋겠죠, 당연히. X축을 보시면은 이게 10배 단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틱당. 예. X축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는 반면에 오류율의 감소폭은 생각만큼 그렇게 크지 않아요. 경사가 완만하죠. 이제 음성인식의 환경은 되게 다양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STT를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연히 말하는데 말하는 사람도 제각각이에요. 저도 있고 지금 뭐 사회자분도 계시고 여기 참여해 계신 수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목소리가 다르죠. 그래서 말하는 사람도 제각각이고 핸드폰일 수도 있고 마이크일 수도 있고 이제 목소리가 들어가는 기기도 되게 다양합니다. 그리고 음성인식 중에 일어나는 소음도 다 달라요. 이렇게 목소리뿐만 아니라 소음도 같이 들어가는데 그런 소음도 다 다르죠. 자동차 안에서 음성인식하는 거하고 카페에서 이루어지는 음성인식 그리고 아예 조용한 환경에서 음성인식 이런 게 다 다르겠죠. 근데 이런 다양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다양한 환경에서도 온전하게 음성 정보만을 이제 추출해서 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당연한 말이지만 데이터 수집은 이제 공짜가 아니죠. 금전, 시간, 인력 이런 거 다 필요하고 이런 자원은 유한하지 않아요. 아까 이제 비전에서 뭐 다양한 데이터 어규멘테이션 방식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데이터 자체를 많이 수집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점에서 생각하면은 요거 자체가 큰 장애물인데 가만 생각해 보면 사람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막대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아요. 저희가 이제 평생토록 살아오면서 들은 목소리가 아까 뭐 말씀드린 엄청나게 많은 저런 데이터만큼 될 수는 없겠죠. 그럴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많은 경우 STT 모델보다 인식률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이런 다양성의 부족이라고 흔히 학술적인 용어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경험하는 데 있어서의 다양성의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험하는 데 있어서 일관성의 부족이죠. 엄밀히 말 일관성의 부족. 즉 lack of invariance를 극복해내는 게 STT가 갖고 있는 앞으로의 과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TTS하고 STT하고 둘 다 봤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소리 처리 능력을 서포트하는 음성 AI들도 있죠. 이번에는 이런 기술들 중에서 현재 많이 연구되고 있는 거 몇 가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이제 먼저 보이스 컨버전입니다. 이제 기술 명칭에서 보듯이 음성의 화자를 변경하는 기술로 목소리 외에는 최대한 비슷하게 유지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니까 목소리만 바뀌는 게 베스트인 거죠. TTS하고 뭐 STT 이상으로 어떻게 보면 좀 팬시한 기술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막 와하고 와우 팩터가 높은 기술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그런 팬시한 기술인 만큼 연구 자체는 되게 많은데 제한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이제 현재 가장 이슈가 되는 거는 역시 변환 시간을 줄이면서 그러니까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변환을 해서 그러면서도 퀄리티를 유지하도록 그러면은 이제 실시간으로 변환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의 실시간 변환이 되도록 하는 게 아주 중요한 방향성으로 현재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뭐 음악 작곡입니다.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음악을 생성해주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정보, 컨텍스트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이제 되게 다양한 종류의 컨텍스트가 활용이 돼요. 음악 작곡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음악의 시작 지점을 작곡을 해서 넣어주면 나머지 뒤 영역을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주고요. 또 어떤 경우는 제목 텍스트를 집어넣어서 넣으면은 이거에 대한 의미 추론을 한 다음에 요 의미, 이 분위기에 맞는 그런 곡을 구성을 하는 그런 모델도 있고 어떤 때는 장르를 집어넣으면 그 장르에 맞는 곡을 만들어주는 그런 식이기도 합니다. 이제 문제는 비전의 이미지 생성하고 마찬가지로 학습 데이터로 뭘 사용했는가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 되게 강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특정 가수의 곡만 특정 가수의 특정 장르 곡만 집어넣으면은 그 범주 안에서만 계속 산출이 돼요. 그리고 요게 그냥 단순히 다양성이 부족해진다라는 문제뿐만 아니라 의도치 않은 표절 혹은 저작권 이슈까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퀄리티 면에 있어서도 이제 실제 작곡가가 쓴 곡보다는 퀄리티가 좀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다음은 아마 이제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많이 쓰고 있는 기술 중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바로 소음 제거 및 음성 강화 기술입니다. 이제 지금 이 하고 있는 웨비나도 그렇지만 요즘은 화상회의가 또 되게 많죠. 그래서 화상회의에서 가끔 뭐 음성 설정 같은 거 보시면은 노이즈 제거 필터 이런 거를 보셨을 거예요. 음질이 좀 이렇게 또렷해진다든지 그런 건데 이제 그와 관련된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다양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화이트 노이즈나 환경 소음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하고 음성 퀄리티를 증가시키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이 기술 역시 딥러닝 이전에 저희 신호 처리 기반으로 다양한 알고리즘이 있었어요, 이미. 근데 일괄적으로 신호 처리를 이제 하게 되면, 그러니까 사용자가 수작업을 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신호 처리를 해서 그 노이즈 제거를 하면은 실제로는 사람 목소리는 살려야 되는데 그 음성까지 품질이 같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많이 있어 왔습니다. 이제 딥러닝 기반 기술은 노이즈 감소하고 음성 퀄리티 개선을 좀 동시에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만큼 이제 자원이 좀 많이 들고 속도가 느리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화자 구분 기술인데요. 요거는 이제 이 웨비나처럼 한 사람이 계속 얘기하는 환경도 물론 있어요. 근데 아까 그 QA 환경에서 보시다시피 대화를 하는 케이스 혹은 아예 회의처럼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죠. 이제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여러 화자가 대화하는 환경에서 각 음성이 어느 화자에게서 발화되었는지를 구분을 하고 라벨링하는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자 구분 기술은 이제 실제로는 두 가지 목표를 다 고려를 해야 돼요. 첫 번째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발화에서 언제 화자가 바뀌는지를 골라낸다. 그리고 뭐 우측 그림 보시면은 이제 A, B가 순차적으로 대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A가 여러 문장, B도 여러 문장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말이 바뀌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이제 예시는 두 명인데 화자가 더 많으면은 더 복잡해지겠죠. 이제 화자 구분 같은 경우에 또 각각의 문장에서 어느 타이밍에 화자가 변경되는지도 알아내야 돼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화자가 바뀌었다면 이 화자가 이전 대화에서 등장한 인물인지 아니면 새로운 인물인지 여태까지 이해된 지 없었던 새로운 인물인지도 구분을 해야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태스크가 온전하게 진행돼야만 기술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 대화에서 이제 말이 겹치는 경우는 되게 흔해요. 이제 이 기술은 근데 보통 음성 겹치는 걸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제 겹친 음성의 분리 기술도 따로 있는데 만약 그것까지 적용을 하면은 되게 훨씬 더 복잡해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마지막으로 이제 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키워드 스파팅인데 이 기술은 되게 심플해요. 사전에 정해둔 키워드가 발송되는지 여부만 판단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이제 들고 계실 건데 그 안에 시리, 뭐 구글 어시스턴트, 빅스비 이런 거 부를 때 이 기술이 활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STT랑 유사하게 다양한 환경을 고려해야 되지만 특정 단어만 인식하면 된다는 점이 훨씬 간단하죠. 문제는 STT랑 다르게 대기 상태, 그러니까 뭐 저 대기 상태에서도 항상 작동해야 돼요. STT는 뭔가 콜되고 나면은 이 음성이 들어온다라는 게 정해져 있을 때만 얘기하면 되는데 얘는 사전에도 해야 된다. 정확히는 이 기술로 호출을 할 때 이제 웨이크업이 일어나서 후속 프로세스가 진행이 돼야 돼요. 그 뒤에 실제 STT가 일어나는 거죠. 따라서 이제 빠르게 인식이 돼야 되고 매우 적은 자원을 소모해야 돼요. 그래서 경량화 기술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라는 문제가 이제 키워드가 너무 쉬우면 오인식이 잘 일어나요. 이제 여러분 중에 KT 기가진이 쓰시면서 아이폰도 쓰시는 분이 이제 계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거실에서 가령 핸드폰 들고 있고 뭐 기가진이도 설치되어 있는데 지니하고 시리는 이제 둘 다 쉬운 단어죠. 상대적으로 발음하기 쉬운 단어고 뭐 심지어 모음까지 이제 동일하잖아요. 둘 다 이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오인식이 상당히 잦았어요. 이제 아마 꼭 지니, 시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쉬운 단어라는 거는 유사한 단어가 또 되게 많죠. 그래서 잘못 호출된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요즘에는 얼마나 개선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갤럭시를 쓰고 있어서. 자, 그러면 이제 음성 AI 기술은 지금 소개해드린 거 외에도 되게 다양한데 뭐 전부 소개해드리기는 어렵고 이번에는 앞에서 소개해드린 기술들이 어떻게 실제 서비스에서 활용되고 있는지 그 간단하게 목록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먼저 AI 콜센터입니다. 이제 기업 여기 오신 분들 중에도 기업에 소속되어 계신 분이 많을 것 같은데 각 기업에서는 이제 콜센터를 운영을 하게 되면은 되게 막대한 인력을 운용을 하는 조직이죠. 콜센터는 이제
그만큼 자동화 수요도 컸고 음성 AI 발전에 따라 AI 콜센터가 빠르게 도입이 됐습니다. 이제 TTS, STT를 통해서 고객하고 의사소통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 다음 시간에 얘기가 있을 NLP 기술을 활용을 해서 사용자의 의도 파악을 포함한 실제 업무 처리를 진행을 해요. 이제 수요가 많은 만큼 다양한 대기업들이 콜센터 서비스를 운용 중이고 뭐 중견기업들도 많이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요런 이 업체들이 콜센터 그를 설치해주는 뭐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한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록 작성 서비스입니다. 이제 회의 내용에 녹음 데이터를 서비스에다가 입력을 하면 그 안에서 소음 제거도 하고 음성 인식도 하고 화자 분리 등을 활용을 해서 자동으로 이제 회의록을 작성해주는 그런 서비스예요. 이제 실제 테스트해 보면은 아직은 좀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요거만 가지고 뭐 완벽한 결과물이 나오겠다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보통 집어넣어서 초벌로 한번 텍스트 이런 게 쫙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 어찌됐든 1차적으로는 구분이 되니까요. 이 초벌된 거를 다시 사용자가 한번 2차적으로 수정하는 그런 식으로 사용하기에는 괜찮아요. 되게 괜찮은 기술이고 음성인식 기술이 발전하면서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AI 비서인데 이제 기존 컴퓨터하고는 다르게 그 키보드하고 뭐 디스플레이 이런 게 없죠.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음성 AI를 되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AI 비서를 호출하기 위해서 키워드 스파팅 기술을 쓰고 그다음에 자동 콜센터하고 유사하게 STT, TTS를 활용을 해서 의사소통을 진행을 합니다. 이게 서비스에 관해서는 뭐 빅테크 업체들이라면은 하나씩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아까 뭐 설명드린 세 개 업체 외에도 알렉사라고 저기 적혀 있는데 저건 그 아마존 쪽의 기술입니다. 아마존이 이쪽 분야에서도 상당히 선두를 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스트리밍 사이트들의 도네이션 서비스가 현재 TTS 기술을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서비스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이제 도네이션 하는 사람은 다양한 TTS 음성들을 선택을 할 수 있고 원하는 목소리로 자신의 텍스트를 자신이 이제 돈을 주면서 그 적는 텍스트를 읽도록 할 수 있죠. 그리고 요즘엔 아예 뭐 스트리머들 중에 인기 있거나 혹은 독자적으로 이제 수집한 특색 있는 목소리하고 계약을 해서 그 TTS 목소리를 음성 옵션으로 이제 제공하는 형태로 서비스를 많이 확대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면은 이제 가상인간이 있어요. 사실 이제 현재 가상인간 서비스에서 음성 AI가 주된 분야는 아니에요. 이제 가상인간, 현재 나오고 있는 가상인간들 대부분 이제 3D 혹은 이제 그 비전 AI를 활용을 해서 비주얼을 구성을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죠. 아니면 움직임을 주거나 하는 식으로. 다만 이제 대부분의 가상인간 서비스의 경우 비주얼 영역에서 끝내지는 않고 차후에 뭐 챗봇 서비스하고 연계를 고려를 해서 사용자들한테 이제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것들도 추가로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챗봇 형태의 의사소통 서비스는 TTS, 뭐 보이스 컨버전, STT 이런 다양한 기술들하고 접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서비스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음성 AI, 보이스 AI 영역에서 앞으로 트렌드가 어떤 게 있을지 간단하게 뭐 몇 가지만 보여드리고 마무리 지으려고 해요. 혹시 뭐 요런 거를 재작년, 작년 이때 뭐 TV나 아니면 기사 이런 걸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그 고인이 되신 분들이죠. 두 분 다 이제 터틀맨하고 김광석 씨인데 재작년에서 올해 초까지 뭐 두 분을 가상의 가수로 부활시킨다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실제로. 이게 보면은 노래를 부르는 음성 AI라고 하는데 이게 보면 이제 Singing Voice Synthesis라고 해서 줄여갖고 SVS라고 해요. 이제 아까 언급드린 TTS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를 넣었죠. 근데 이거는 악보 그리고 악보 안에 있는 가사 이거를 입력을 합니다. 악보, 뭐 가사 그리고 보컬 그 실제 노래죠. 그 노래를 매칭한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면 TTS하고 말하는 거하고 되게 유사하게 악보에 따라 노래를 부르게 돼요. 이제 당연한데 TTS보다 데이터가 복잡하죠. 그 악보 데이터가 추가가 됐으니까. 근데 그런 만큼 가공 난이도도 높아지고 아직은 좀 퀄리티도 제한적인 게 사실이에요. 이제
우측에 보시면은 요것들에서 나온 영상들은 되게 사람과 비슷하다라고 이제 이슈가 많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만한 퀄리티를 위해서는 후처리도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영어같이 이제 음표 하나에 나타낼 수 있는 다양성, 그러니까 영어 같은 경우에는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게 한 음절이라서 음표 하나에 스트라이크가 적히는 케이스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제 그런 다양성이 클수록 모델 구성이 어려워요. 그래갖고 SVS는 한국어, 뭐 중국어, 일본어처럼 음절이 딱딱 떨어지는 언어 기반이 많습니다. 이게 한 가지 이제 뭐 퓨처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텍스트리스 NLP인데요. 요거는 뭐 아까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STT 때 말씀드릴 때 이미 보여드렸던 그래프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STT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되게 막대하게 필요를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량이 크면 당연히 성능도 높아지죠. 자, 그래프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위스퍼가 발표되면서 같이 나온 그래프인데 원래는 저 항목이 그 언어별로 다 나온 거라 75개인데 양 끝에만 그냥 가져왔어요. 보시면은 X축이 오류율이고요. Y축이 각 언어입니다. 이제 보시면은 바로 아시겠지만 언어의 사용 인구가 많거나 뭐 비교적 선진국의 언어가 오류율이 낮아요. 상대적으로. 이거는 이제 위스퍼를 학습할 때 사용한 데이터셋의 양이 각 언어별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데이터셋의 불균형 자체가 AI 전반에 존재해요. 뭐 비전 같은 경우도 인종별 차이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NLP와 같은 텍스트 처리 기술들은 특히나 그 부분이 더 심해요. 이게 자원이 많이 드는 그 데이터셋 모으는 게 자원이 많이 드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어떤 언어 같은 경우에는 아예 문자가 없는 케이스도 있어요. 이제 텍스트리스 NLP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음성 또한 언어라는 관점에서 출발한 음성 데이터 기반 NLP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기존 NLP가 텍스트를 추상화해서 그걸 바탕으로 여러 구체적인 언어 모델들을 다시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라면 이 텍스트리스 NLP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음성 데이터를 잔뜩 학습한 다음에 이걸 추상화하고 그 추상화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 뭐 생성 모델, 그 응용되는 그런 응용하는 그런 거에 대한 기반 기술을 구성하는 게 이제 이 텍스트리스 NLP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번역 기술이에요. 요거는 이제 예시로 제가 좀 어설프지만 한번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예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 코로나도 풀리고 여행도 다시 활성화되고 있어서 여러분이 프랑스로 여행을 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뭐 프랑스 현지인하고 길을 묻거나 하거나 해서 대화를 할 일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당연히 뭐 프랑스어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할 줄 아는 사람보다는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응하는 서비스를 위해서 실시간 통역 서비스를 구성을 한다면은 어떨까요? 이제 아까 보여드린 거하고 뭐 현재까지 활성화된 기술들을 바탕으로 통역 서비스를 구성을 하면 이 그림하고 같을 겁니다. 한국어 음성을 텍스트로 바꾸고 텍스트를 프랑스어로 번역하고 다시 프랑스어 TTS를 통해서 말하고요. 반대로 이제 프랑스 현지인이 말하면은 그걸 STT로 텍스트로 바꾸고 이걸 한국어로 번역하고 한국어 TTS를 통해서 말하겠죠. 이제 좀 빠르게 말할까 숨이 차는데 보시는 것처럼 여러 단계를 거쳐가면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프로세스는 사실 뭐 통역의 프로세스에서는 너무 복잡하죠. 다양하고.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는 게 지금 설명드리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 번역기 안에 전체 프로세스를 통합을 하는 겁니다. 스피치 투 스피치 트랜슬레이션, 이제 줄여서 S2ST라고 하는데 이 기술은 텍스트를 거치지 않고 음성에서 바로 다른 음성으로 번역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기존의 방식으로 서비스를 구성하면 텍스트를 거쳐서 번역하고 그걸 다시 음성으로 변환하는 과정들이 있죠.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번역의 프로세스가 감소를 해요. 그럼에 따라서 이 모델 하나만 개선을 하면은 오류율과 처리 시간 자체가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 지금 저 페이스북이죠. 메타의 경우는 이제 방금 전 언급한 텍스트리스 NLP 위에 이 S2ST를 구현을 해서 문자가 없는 언어, 호키엔이라고, 저도 어디 언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호키엔이라고 하는 언어하고 영어를 상호 번역하는 모델을 실제 시연을 한 게 있어요. 나중에 뭐 관심 있으신 분은 영상을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아직은 물론 이제 개선이 많이 필요한 기술인데 발전하게 되면은 기존 번역기보다 그 기존 번역기가 한번 브레이크스루를 한 그런 언어 장벽을 한 번 더 브레이크스루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언어 장벽을 초월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뭐 가능한 한 다양한 내용 설명을 좀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대로 전달드릴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뭐 질문 사항 있으시면은 말씀 부탁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